열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총 관리와 스토어 및 예약 기능을 맡은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관리와 피드 시스템 관리를 맡은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회원 관리 및 광고 관리 맡은 문모라고 합니다. 게시판 커뮤니티 관리를 맡은 박지민입니다. 프로젝트 목차는 프로젝트 소개, 프로젝트 기획, 그다음에 프로젝트 설명, 그리고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 시작한 계기가 놀러 가거나 여행 갈 때 맛집들을 어떻게 검색해야 되나? 혹은 광고들을 알려진 맛집이 아니라 숨은 맛집들을 찾아가고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현재 SNS나 광고들을 통해서 거짓된 정보가 많은데 보고 싶은 미 아닌 저희만의 경험이나 리뷰 같은 걸로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SNS나 광고들이 지금 많잖아요, 솔직히. 내가 가고 싶은 맛집을 찾아가도 좀 이게 유명한 맛집을 가도 맛이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맛이 아닌데 라는 경우가 많은 걸 보고 있어요. 광고성 정보가 아닌 실제 사용자들의 리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맛집들을 제공하여 사이트에 녹음을 기획했습니다. 현재 SNS를 잘 하는 김민주 씨는 바쁜 직장인인데도 쉬는 날에는 맛집을 찾아가는 취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평일에 바쁜 업무를 처리하느라 맛집을 찾아볼 시간이 없어요. 요즘 정보는 SNS 위주로 많이 몰려 있는데 현실을 SNS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맛있는 맛집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가 없어요. 민준 씨는 자신이 아는 맛집 정보나 아니면은 숨겨져 있는 맛집 정보들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파워 제이는 수정 씨가 1일 계획을 짜는 일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여행하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여행지에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는데 광고서 눈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하나 다 비교하면 계획 짜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고민이 보이네요.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는 다양한 먹거리들을 추천하고 사용자들의 실시간 리뷰들을 보기 쉽게 나열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AI를 사용하다 보니 타 사이트와 데이터를 겹치거나 방향성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경쟁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요. 저희는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여 다양한 먹거리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 사이트와의 경쟁에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추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OS로는 윈도우 10 프로를 이용하고 있고요. 사용 언어로는 자바 20에 HTML, CSS, SQL,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했습니다. 프레임워크 혹은 라이브러리는 자바 커리, 부트스트랩, 타임리프,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SQL 데벨로퍼가 H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워크툴은 GitHub와 노션을 이용하였습니다. AI 툴은 챗 GPT를 기반으로 이용하였고, 메이크업하고 이미지 편집은 어도비 포토샵을 이용하였어요. 저희 프로젝트 개발 과정은 첫 번째 주에는 프로젝트 구성 및 프론트엔드를 이용하였고, 두 번째 주부터 백엔드 1단계 클라우드 진행을 하였고, 한 2주와 3주 정도 거친 후에 백엔드 2단계 개인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수정 및 보완을 진행하였고요. 사용자가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로그인, 리뷰,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인증을 회원가입하게 하였고, 중복하게 하였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리뷰 작성, 식당 예약, 게시판 작성 등을 하게 하였고, 마이페이지에서 게시글 확인과 예약 확인, 리뷰 확인을 하게 하였습니다. 저희 전체 DB 베이스입니다. 저희 메인 페이지인데요. 저희 메인 페이지 첫 상단에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쉽게 식당과 각 식당들의 리뷰를 가져오면서 사용자의 식당을 찾기에는 대한 편의성을 다양한 리뷰들을 흥미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맛집 소개와 리뷰들을 나열하여 인기 있는 맛집들의 최신 리뷰들을 보여주고 소개하는 영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저희 회원 관리를 한 문건의 세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회원인지 사업자인지부터 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일단은 제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중복 확인 검사 같은 경우는 좀 설명할 때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이메일 인증을 보내게 되면은 레디스를 활용해서 이제 네이버 저장되어 있는 거길로 이제 인증번호가 가게 됩니다. 인증 확인을 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 같은 경우는 API를 활용 이제 주소 찾기 이거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이미지 선택 후 가입 신청을 누르게 되면은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저희는 회원 가입을 한 후 맨 위에 있었던 일반 회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서 관리자로 로그인한 후 이제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등록한 사람으로 해놔서 이제 이 사람이 일반 회원인지 아니면 이제 사업자인지 이 부분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우선 DB를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회원 가입할 때 들어갔던 부분들을 이제 사이트 위주로 해서 DB로 구축을 했고요. 그 이후 거기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 값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가게들이나 아니면은 뭐 로그인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연동을 시켜서 구축을 해놨습니다. 회원가입 부분입니다. 이미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에 있는 것들 정보를 기입한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아이디, 닉네임, 이메일은 이제 중복 확인 여부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DB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 따라서 그것이 일치할 경우 중복이 됐다고 뜨는데, 그래서 이게 일치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성 검사가 있는데,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수성을 주기 위해서 특수 문자, 영어, 숫자, 총 이걸 세 개를 합쳐가지고 6글자 이상이 되도록 해놨고요. 이게 안 될 경우 알러트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 확인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이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한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뜨게 해놨습니다. 이메일 인증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휴대번호, 전화번호로 해서 이제 인증하는 부분을 없애고 이메일 인증을 집어넣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레디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HTML 부분에 이제 CSRF 코드를 넣어서 이제 보호를 하려고 이 코드를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CSRF 토큰과 이제 이 두 번째 코드에서 이제 헤더 부분에 이제 가져와서 AJX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에 있는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것이 이제 이메일 인증하는 코드 부분인데 사용자가 입력하는 인증번호를 서버로 보내 레디스에 저장한 값과 이제 비교해서 이제 이것이 일치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코드 부분이고요. 왼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코드들이 뭐냐면 레디스에 저장된 이제 인증번호와 사용자가 입력한 인증번호가 이제 같게 되면은 이제 인증이 완료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이것은 이제 회원가입 관련된 회원가입 부분을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따로 표시한 겁니다. 다음은 아이찾기입니다. 그 로그인하는 창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뜨게 되는데 저기서 이제 아이찾기를 누를 경우 아이찾기 페이지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게 되면 DB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 따라서 그 저장되어 있는 값을 확인해서 일치할 경우 아이디 찾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비밀번호 찾기입니다. 비밀번호 찾기 역시 이제 아이디 찾기와 비슷한 경우로 흘러가는데 이제 이 비밀번호 찾기는 처음 회원가입과 같이 레디스를 활용해 이제 이메일 인증하는 걸 추가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인증번호가 틀릴 경우 이제 틀리다고 이제 알러트창을 표시를 해놨고요. 만약에 이제 이 인증번호가 확인이 됐고 이름, 아이디가 이제 일치가 될 경우에는 이제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새로운 값이 DB에 저장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자 부분인데요. 처음 이제 회원 가입을 할 때 저장했던 DB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이제 관리자로 로그인 시 이런 이제 리스트로 보이게 해놨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일반 회원 그리고 사업자 그리고 이제 승인받은 사업자 승인 보류 중인 사업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놨는데 그 이유가 회원 가입을 한 그 사업자가 제대로 이제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게를 등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해주기 위해서 관리자로 로그인 시 저기 승인 상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직접 관리자가 승인을 할 수가 있고 보류를 줄 수가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사업자가 로그인 할 시 내부 파일이 보이는 이 경우가 다 다르게 보이게 해놨고요. 만약에 보류가 된 사업자일 경우에는 내부 파일 이제 재심사하는 버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가게 리스트도 이제 승인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 이미지는 가게를 등록한 후 상태 보기를 눌렀을 때 지도를 보는 부분을 집어 넣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DB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가게의 위도 경도 값을 가지고 와서 지도 보기를 눌렀을 때 API를 활용 그 근처 이제 지역이 뜨게 해놨고요. 그리고 정확한 위도 경도 값을 이제 마커로 표시하게 해놔서
이미지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정보 수정인데요. 로그인한 후 마이 페이지를 들어간 다음에 이제 내정보 수정을 눌렀을 때 1차적으로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로그인한 사람의 DB 값과 비밀번호 값이 일치할 경우 내정보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수정을 하게 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그 값이 또 DB에 저장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스토어 90일 전에 관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당 등록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등록된 사업자의 계정에 로그인한 후 식당 등록을 클릭해줍니다. 우선 광고 여부를 먼저 체크한 후에 식당 이름인 천민미를 입력해줍니다. 그 후 이미지를 가져와 이미지를 등록해주고 이미지의 전화번호를 입력했더니 영업의 시작 시간과 영업의 마감 시간을 입력한 후 표본을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위도와 경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내용을 입력한 뒤 그 식당에 걸맞는 태그를 클릭한 후 그 편의 기능 등을 입력한 주신 뒤에 등록을 눌러주면은 식당이 등록됩니다. 그 후 식당 지도에서 하트를 입력해주면은 찜하기가 되고요. 영업 시간 내에 시간이면은 영업 중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예약 기능을 시작하겠습니다. 캘린더에 날짜를 선택해 주신 뒤에 영업 시간 사이에 나온 시간을 클릭해 준 후 인원을 선택하여 예약 버튼을 누르면은 예약 확인 몰처에 나옵니다. 다시 확인을 누르면 알람창이 뜬 후 예약 확인이라는 확인이 뜹니다. 예약 리스트를 들어가면은 예약 확인 중인 제가 예약한 예약고 예약 확인을 누르면은 예약 완료가 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 DB 다이어그램인데 예약 기능이 스토어와 연결되어 스토어 값을 갖고와 식당의 값을 갖고와 예약 기능 때 같이 표현해 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식당 DB입니다. 식당 등록할 때 영업시간 입력할 때 시간 형식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은 경고창이 뜨고 다음 주소 API를 이용하여 주소를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주소가 입력되게 만들어 주었고 그 주소가 입력되면은 GEO API를 이용하여 위도와 경로가 자동으로 추가되게 하였습니다. 카테고리를 입력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게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버트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마음에 든 가게를 찜할 수 있게 찜하고 그거에 대한 수를 카운트하는 기능도 추가하였고요. DB에 저장된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영업상을 표시하였습니다. 예약 선택 기능인데 구글 캘린더 API를 사용하여 날짜를 선택하기 쉽게 만들어 주었고 영업시간을 가지고와 30분 단위로 예약 버튼 생성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약 기능을 전부 다 입력하면은 예약 확인 모드창에 뜨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 확인 창에 뜨고 사업자가 사용자의 예약을 확인하면 예약 확인 버튼이 나와 예약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예약 완료가 되었다고 뜹니다. 그리고 예약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예약 취소 확인 중이 뜨고 예약 취소 확인 중이 버튼이 나올 때 사업자가 예약 취소를 확인하여 예약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예약 취소가 완료되었다고 뜹니다. 이용 후기 게시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진행했던 것과 같이 일단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시험 먼저 하고 PPT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이용 후기 리뷰를 쓰려면 예약이 먼저 완료되어야 되는데요. 예약이 완료되면 여기 예약 리스트에 리뷰 쓰기 버튼이 생성이 되고요. 리뷰 쓰기 버튼을 누르면 스토어 아이디를 가지고 작성 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거 작성 폼을 작성을 하고 나면 등록이 되고요. 리뷰 디테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까 식당 스토어 아이디를 가지고 넘어갔기 때문에 식당 정보들이 여기 있고 가게 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식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좋아요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고 공유하기를 누르면 복사할 수 있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댓글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달 때 대댓글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댓글 수도 카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로 돌아가면 좋아요를 한 이미지들을 여기서 모아볼 수 있고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해당 리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용 후기 리스트 게시판으로 넘어가면 아까 전에 저희가 작성했던 그 리뷰들이 조금 더 간단하게 카드 형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수정돼서 나오게 되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역 필터를 이용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맛집 리뷰들만 찾아볼 수도 있고요. 검색을 해서 해당 내가 찾고 싶은 단어의 리뷰를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게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다이어그램인데요. 리뷰 같은 경우에는 유저 아이디랑 스토어 아이디를 키로 받아왔고요. 이미지와 태그 같은 경우에는 매핑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매핑으로 구성을 한 이유는 매핑 테이블을 두면 특정 태그를 기준으로 검색을 하거나 특정 리뷰의 이미지를 가져올 때 훨씬 더 편하고 유지 보수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수정 시 리뷰 엔티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매핑 테이블로 구성을 했습니다.
리뷰 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기능인데요. 특정 리뷰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화면에 표시하게 하는 토글 기능 같은 거 때문에 유저 아이디와 리뷰 아이디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구성을 하였고, 코멘트도 마찬가지로 유저 아이디와 리뷰 아이디를 받아오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내용을 보고 싶으실까 봐 추가를 한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부분들을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 후기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갔다 온 사용자만 마이 페이지에서 리뷰 쓰기 버튼이 생성이 되고요. 그럼 스토어 아이디를 가지고 작성 폼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미지는 최대 5장, 태그도 최대 5개, 별점까지 추가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리뷰 디테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작성을 완료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스토어 아이디를 받아왔기 때문에 식당 정보들을 왼쪽 카드에 구현하게 되어 있고 가게 보기 클릭 시 해당 가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리뷰 작성한 글들이 써지는데요. 별점 옆에 아까 전에 스토어 아이디를 받아온 걸로 주소와 가게 아이디, 가게 이름을 옆에 같이 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댓글 기능도 아까 보셨는데요. 아까 댓글과 대댓글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자 간의 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좋아요 기능도 아까 보셨다시피 좋아요를 누르면 마이 페이지에서 좋아요 한 이미지들만 가져와서 클릭을 하면 리뷰로 이동할 수 있게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좋아요 기능의 코드인데요. 예, 리뷰 라이크 서비스에서 get first image for like reviews라는 메서드가 이동이 되면 각 리뷰에서 유저가 좋아요한 리뷰 리스트를 가져오고요. 거기서 첫 번째 이미지, 리뷰를 찾은 다음에 첫 번째 이미지 매핑 객체를 가져와서 첫 번째 이미지를 띄우는 형식으로 코드를 짰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요. 사용자가 클릭해서 어떻게 DB에 연결이 되고 DB에서 어떻게 사용자한테 보여지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건 아까 전에 보셨던 이용 후기인데요. 아까 그 디테일 내용들을 카드 형식으로 좀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만든 리스트 게시판이고요. 지역 검색과 검색란을 이용해서 원하는 맛집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이것도 또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놓쳤던 부분인데요. 여기 피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리뷰에 유저의 닉네임을 입력을 하면 그 유저가 작성했던 리뷰들을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클릭을 하면 이것 또한 그 리뷰로 이동을 하게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아이디를 클릭하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를 가져와서 뿌려지게 되고요. 클릭을 하면 해당 리뷰로 이동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어서 게시판 기능을 시연 및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기능의 경우 일반 사용자만 이용 가능하며 게시글 작성 클릭 시 태그와 제목,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태그를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반 태그가 부여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태그를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게시판의 경우 원하는 키워드가 있을 경우 제목, 본문, 글쓴이를 선택하여 검색어를 입력하면은 해당 키워드와 검색어에 해당되는 게시글을 출력합니다. 또한 태그를 선택하여 일반, 질문, 친구 찾기를 통해서 게시글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을 작성한 유저의 경우 제목 수정과 질문 수정이 가능하며 답변을 등록한 유저의 경우에도 답변 수정과 답변 삭제가 가능합니다. 대댓글의 경우에는 답변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먼저 게시판 DB 테이블입니다. 각각 게시글, 대댓글, 댓글 순서입니다. 이어서 채팅 DB 테이블입니다. 각각 채팅 메시지와 채팅룸입니다. 다음으로는 게시판의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 본문, 글쓴이를 지정해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키워드를 검색하면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통해 각각 선택된 키워드에 맞는 메서드를 시행하고 그 결과값을 반환하여 사용자에게 해당 조건에 맞는 게시글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태그 기능입니다. 태그 기능은 사용자가 특정 태그를 선택하면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어떤 태그를 선택했는지 인식하고 각각의 태그를 가진 게시글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체 태그를 클릭 시 모든 게시글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게시글, 댓글, 대댓글 수정 및 삭제 기능입니다. 수정 기능은 모달창을 통해 수정된 값이 전달되며 컨트롤러에서는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사용자 아이디와 현재 사용자 아이디를 비교하여 두 아이디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통해 DB 내용을 수정합니다. 이때 아이디가 일치하지 않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뷰와 컨트롤러에서 수정 및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삭제 기능은 작성자가 본문 삭제를 클릭하면 언어창이 표시되며 확인 클릭 시 현재 사용자와 게시글 작성자의 아이디를 확인하고 일치할 경우 서비스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삭제한 후에 게시글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게시판 페이지로, 댓글과 대댓글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현재 게시글 페이지로 되돌아옵니다. 다음으로는 채팅 기능입니다. 채팅 기능은 사용자 간의 라이브 채팅을 지원하는 기능인
스톰프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현재 클라이언트와 웹소켓 서버 간의 핸드쉐이크를 통해 서로 다른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채팅방에 입장할 때 DTO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채팅방 데이터가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채팅 입력을 시작하면 입력된 메시지가 해당 특정 채팅방에 대한 메시지 송수신을 관리하는 엔드포인트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입력한 새로운 채팅 메시지가 생성되면 이 메시지는 해당 채팅방의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동시에 채팅방의 상태를 업데이트하여 최신 정보를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출력되고 사용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전송되는 메시지와 현재 사용자의 정보는 스톰프 프로토콜을 통해 처리됩니다. 먼저 스톰프 프로토콜을 사용할 엔드포인트를 등록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원활한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다음 메시지 브로커를 설정하여 메시지의 라우팅을 관리함으로써 클라이언트 간의 메시지 전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신규 메시지는 DB에 저장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됩니다. 또한 CORS 설정을 추가하여 다양한 출처의 요청을 허용함으로써 보안과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세션을 등록하여 채팅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결합되어 실시간 채팅이 작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채팅방 나가기 버튼 클릭 시 웹소켓에서 해당 메소드를 통해 핸드쉐이크를 해제하고 채팅방에서 유저를 제거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모코노 의자의 프로젝트 기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는지 Q&A 시간을 열겠습니다. 혹시 메시지 브로커 설정이 무엇일까요? 메시지 브로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편부로 클라이언트 간의 메시지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해당 채팅방에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해당 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스톰프 프로토콜이 무엇일까요? 스톰프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로 웹소켓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으며 서버는 이 메시지를 수신하여 적절한 처리 후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합니다. 코어스 설정이 무엇인가요? 코어스는 웹 브라우저 보안 정책으로 다른 출처 자원에 대한 요청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코어스를 통해 서버는 특정 출처에서의 요청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서버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저도 질문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잘 이제 협업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불협화음이 났을 수도 있는데 혹시 작업을 하면서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그게 어떤 점이고 그것을 혹시 극복했다면 극복했던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프로젝트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각자 돋보이고 싶었던 기술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디자인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기술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의견을 조율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구글 시트 같은 걸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구글 시트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개발 일지로 노션도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부분 발췌해서 좀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션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저를 가장 고생시켰던 코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AJAX 방식으로 코드를 구현하는 게 지금 처음이어서 어떻게 할지 좀 막막하고 그랬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만큼 구현이 안 돼서 정리를 하면서 공부가 정말 많이 됐고요. 이 비동기 방식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한 것 같고 아무래도 많은 오류들을 만나다 보니까 오류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고 오류가 좀 안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방식의 코드를 짜야 한다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조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럼 지금 댓글 기능은 전부 AJAX가 잘 구현이 된 건가요? 결과적으로? 네, 지금은 네. 다 구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좋네요. 네. 자, 또 질문 있을까요? 이메일 인증번호 레디스를 사용한 이유는 이게 인증번호 같은 일시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는 레디스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기반이기 때문에 데이터 조회 속도가 빠르다고 판단을 해서 이용하였습니다. 네, 더 있을까요? 질문? 선생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